네,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쓰거나 할 때 이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나오면 탁 트여져 있는 바다, 그리고 연못, 큰 연못을 보면서 이제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면 기록에 남기고 그러거든요. 지난 시간에 열도 백제와 한반도의 백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동안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 중에 여인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무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왕. 무왕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왔죠. 그게 바로 이 서동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무왕의 그 이야기를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무왕의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는데 연못가에 살고 있었는데 용이 나타나서 용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무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참으로 믿기 힘든 이야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왔죠. 또 다른 이야기 속에는 이제 민간인이었던 그 서동이라고 하는 말을 캐는 일반인 민간인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옆나라였던 신라의 공주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나누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무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연결하기 힘든 이야기 속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왔죠. 해결 못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낸 것은 이 무왕은 열도 백제 땅, 다시 말해서 일본 열도에 있었던 민달왕의 아들이었다. 큰아들, 장자였다. 그가 그 세력 권력 다툼에 밀려서 열도 땅에서 그 소가씨, 다시 말해서 목시 세력에 밀려서 왕권을 쥐지 못하고 방황하던 차에 한반도에 있었던 권력가였던 이 사씨 세력이 영입해서 한반도 땅에 와서 무왕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오랜 동안 통치했던 위덕왕 성왕의 아들인데요. 위덕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후사가 없이 이제 왕권이 해왕, 법왕 이렇게 연결되다가 각각 1년도 채 통치하지 못하고 이제 왕통이 끊겨버리는 바람에 고심 끝에 열도에 있었던 민달 왕의 아들을 데려와서 무왕으로 즉위시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용어 중에 이 무왕의 또 다른 이름이 무강왕 그리고 무광왕 이렇게 나와요. 삼국유사에 무강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일본 쪽 사료에는 무광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또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왕들의 이름이 석자예요. 원래 본명은 따로따로 있죠. 무왕의 본명은 여장이에요. 부여장. 부여씨가 통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이미 일본 열도 땅에서도 부여씨가 통치한 것은 그 곤지 여곤 때부터 정확하게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도 백제 땅에서는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비유왕 때부터 다시 말해서 여곤의 아버지인 비유왕 때부터라야 이 부여씨 여씨가 이제 지배를 해요. 그 전에는 진씨, 해씨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호족 세력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여씨가 왕권을 잡는 것은 반도 백제 땅에서는 비유왕 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곤지가 일본 땅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그 후에 등장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부여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무왕의 본명은 여장이에요. 여장. 인데, 그런데 왜 무왕을 무광왕이라고 그러고 무강왕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놓고 오늘 아침에도 찾아봤는데, 웹사이트에, 국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론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도 어떤 거에서 인용을 한 거긴 하죠. 삼국유사에 무강왕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무광왕이라고 나와서, 이것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기록한 것이다. 기록의 잘못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무령왕이 계체에게 보낸 내용 중에 이제 일십대왕 부분에서 이제 본문에 분명히 계민년 8월 일십 이렇게 나왔는데, 일십대왕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8월 일십이니까 10일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원래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전혀 왜곡시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걸 실수로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해석을 실수로 잘못 기록해서 10일인데 일십으로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나, 지금 보면 사료에 무강왕도 나오고 무광왕도 나오는데, 무강왕을 무광왕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너무 그렇잖아요. 이 역사학자들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자, 무강왕, 무광왕 둘 다 맞습니다. 왜 무강왕이라 그랬고 왜 무광왕이라 그랬느냐? 자, 일단은 왕의 이름 정리부터 좀 할게요. 일본 땅에서 천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지난번에 일본국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일본은 백제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현재 일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을 해요. 언제 탄생하냐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70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00년 이전까지는 일본 열도 땅에 일본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국이 없었기 때문에 천황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천황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500년대 말 600년대 초반에 이 성덕태자 쇼토쿠 타이시가 이 수나라 양제한테 친서를 보낼 때 해가 뜨는 곳에 천자가, 이렇게 하면서 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열도에 있었던 백제 세력이, 왕권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를 만들게 되면 천자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차에 결국은 반도에서 백제가 멸망하니까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이제 오와마 황자라는 천무천왕이 되는 인물이 이제 국가 체계를 당나라급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모도 완전히 큰 규모로 바꾸고, 왕궁의 규모도 그렇고, 뭐 사찰이나 절이나 그다음에 모든 것이 대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향을 받은 게 결국은 지금의 동대사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세계 최대 규모의 불상이 있잖아요. 철로 만든 불상. 사실은 이 불상은 안에는 나무 또는 천 조각을 붙이고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철근을 이제 덧입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철불이라고 그래요. 밖에만 철로 된 거지 안에는 철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최대 규모의 불상이 등장하는 이유도 국가의 규모를 이 한반도에 있었던 신라나 백제 고구려 규모가 아닌 대륙형, 다시 말해서 당나라급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커져요. 그래서 도시 규모도 이 나라만 해도 4km가 넘는 가로 세로 4km가 넘는 사이즈가 나오고, 또 그 밑에 이제 후지와라 교라고 하는 후지와라 궁이라고 하는 곳들도 2km 이상이 되는 큰 규모로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그 통치자의 이름도 천황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700년대가 돼야 돼요. 8세기나 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까지 지금 120몇 대 천황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천황의 시작은 일본 역사를 기록한 이 후세 인물들이 이제 일본서기나 고지기를 통해서 쭉 역사를 늘려버려 가지고선 일본은 BC 66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일대 천황인 진무 천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천황제인 것은 맞고, 그래서 천황이란 용어를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 인정해야 되느냐?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 700년대 후부터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왕들은 한결같이 그냥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분봉왕인 거예요. 분봉왕이라 하면 본국이 있고, 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땅의 통치자로서 왕의 이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혹시 크리스찬인 분들은 이해하기 쉬운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분봉왕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분봉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헤롯이에요. 헤롯 왕 이렇게 나올 때 그 헤롯 왕은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왕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왕도 아닌 거죠. 임명받아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열도에 있었던 야마토 정권의 왕들은 사실은 본국인 반도 백제에서 임명을 받은 분봉왕인 거예요. 시작점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봉왕이 바로 이제 중국의 인정을 받아서 일본을 통치하게 되는 좌현왕으로 가게 되는 곤지왕이에요. 그래서 곤지왕을 누가 곤지천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개체천왕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흠명천왕 뭐 이렇게 이제 그때는 천왕이라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천왕이라 그러면 안 되냐면 의자왕 시대까지, 반도에 있었던 의자왕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일본의 왕들은 그냥 왕인 거야. 분봉왕으로서.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지금부터 다시 하면 무광왕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무강왕, 무광왕, 무왕. 자, 무왕이 맞느냐, 무강왕이 맞느냐, 무광왕이 맞느냐. 자, 본국에서 왕들의 이름을 정리부터 다시 합니다. 본국의 왕들에 있어서 시작점에 중요한 인물의 무령왕이 있다 그랬어요. 25대 왕. 무령왕 다음에 성왕인데 성왕의 정확한 이름은 성명왕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왕 그러지 말고 성명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왕 다음에 위덕왕이고요. 그리고 위덕왕 다음에 이제 잠시 딱 1년도 못하는 시간에 해왕법왕이 지나가는데, 그 임시정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무광왕, 무강왕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무왕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무강왕, 그리고 그 아들이 의자왕이거든요. 의자왕. 자, 무강왕은 뭐고 무광왕은 뭐고, 둘은 잘못 기재한 것이냐? 아니에요. 잘못 기재한 게 아니라 삼국유사에 보면 무강왕이라고 나온다 그래요. 그럼 왜 무강왕이었을까? 그 무왕의 부인이 강희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무강왕으로 기재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또 무광왕은 또 뭐냐? 일본 측 사료에 무광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광왕은 어머니 이름이 광희 부인이에요. 광희 부인. 다시 말하면 민달의 부인이 광희 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광자를 들여서 이제 무광왕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부인의 이름과 또는 어머니의 이름 한 글씨가 들어가서 무강왕, 무광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근현대의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프랑스나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름들을 지을 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인물 중에, 현대사 인물 중에 JP 모건이 있습니다. JP 모건은 원래 그 풀네임이 뭐냐면, 존 피어폰트 모건이에요. 존은 어렸을 때 아명이고, 피어폰트는 엄마가 피어폰트 가문이에요. 그리고 모건은 아버지가 모건 가문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존. 그래서 존 피어폰트 모건, JP 모건은 모건 가문과 그리고 그 피어폰트 가문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지금 무광왕도 그냥 외자로 무왕이 아니라,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왕들이 다 세 글자이고, 일본 열도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이 왕들의 이름이 다 세 글자예요. 자, 보세요. 그 일본 열도의 그 당시에 무강왕, 무광왕 때에 일본 열도 땅은 이제 서명왕이에요. 서명입니다. 서명왕. 그리고 그 위에는 민달왕, 또 용명왕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위에 흠명왕 이렇게 되고, 계체왕 이렇게 세자들입니다. 그래서 무강왕, 무광왕이 맞다. 어머니와 부인의 이름이 각각 한 자씩 들어가서 무강왕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무광왕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땅, 열도 땅에 있었던 왕들은 천왕이 아니라는 거죠. 천왕은 나중에 천무천왕 이후에 이제 700년대 들어가면서 천무천왕 손자 때부터가, 문무천왕 때부터가 되어야 서서히 이제 국가 체계로서 일본 국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천왕 제도도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왕들에 대한 칭호는 천왕이라 그러면 안 돼요. 천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슨 왕, 이렇게 분봉왕으로서의 무슨 왕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천왕이란 이름은 그 이전 때에는 그냥 왕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라고 하는 국가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남긴 이 기록 중에, 영상 중에 거의 외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식 국가명이 아닌 거예요. 정식 국가명은 일본 열도 땅에서 최초의 국가명은 지금의 일본국입니다. 일본국. 대외적으로 해외에 외국에 자신의 나라의 이름을 알리게 될 때 처음 등장하는 게 일본국이에요. 그러면 외국은 무엇이냐? 외나라는 무엇이냐? 그거는 중국에서 임의로 붙인 용어예요. 외왕, 외오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 그 문서에 보면은. 그거는 중국에서 임의로 붙였고, 그 외라는 용어는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결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자꾸 쓰니까 외라는 용어가 이제 통용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외인들이 뭐 한반도를 자꾸 침탈을 했다. 외인들이 자꾸 한반도에 와서 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외인들이,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도 살았느냐? 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일본 열도가 바로 반도 백제,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분봉왕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류하면서 와서 살 수도 있고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 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두 스테이트 체계라고 이해하면 제일 쉽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투 스테이트 체계로 이제 유엔에서 1948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로서 인정을 하게 되어서 지금에 이제 이르렀듯이 일본 열도 땅과 백제 땅, 반도 땅에는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두 개의 스테이트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반도 땅에 있었던 백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도 땅에 있었던 백제 국가로서가 아니라 야마토 정권으로서 백제의 분봉왕이 임명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땅에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 단독으로서 일본 땅에 있었던 야마토 정권의 권력가들은 새로운 국가 체계인 일본국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본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일본 땅에는 국가명은 없습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그냥 정권인 거야. 야마토 정권인 거야. 그 야마토 정권은 동해바다 건너서 간 백제의 왕들이 통치했던 땅이 바로 야마토 정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니까 열도 백제에 있었던 통치자들이 이제 더 이상 백제라는 용어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 이름인 일본국이란 나라를 그리고 때마침 그때 불어왔던 견수사, 견당사, 수나라를 배우자, 당나라를 배우자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때마침 백제는 이미 멸망해버리니까 이제 당나라급으로 가는, 그래서 국가 이름도 일본국으로 하고, 이제 왕의 호칭도 이제 천황제에서 천황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으로서 이제 용어가 정확히 등장하려면 언제 때부터 인정해야 되냐면 이 천무천왕 또는 그의 손자인 몸무천왕 때부터라야 천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분봉왕으로서의 왕으로 호칭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왜라는 국가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무왕에 대한 이야기는 무강왕, 무광왕, 혼용 잘못해서 오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다. 무강왕도 맞고 무광왕도 맞다. 그 유래는 부인과 어머니의 이름에서 한자 한자씩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